목포 지역 일부 초등학생들이 원거리 중학교에 배정되면서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컴퓨터가 추첨하는 것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목포시가 목포역과 유달산 주변 유원지 건설 등 대규모 개발 사업 용역에 들어갑니다. 사업비만 1조 원대에 달합니다. 장은 특산물인 표고버섯 냉해 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0개 농가 185만 4천 그루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진군 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 상정이 철회됐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 청년위원회는 이번 불신임 결의안 상정은 패거리 정치와 청년 정치인 죽이기였다며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목포 오감지구 일부 초등학생들이 집 근처가 아닌 원거리 중학교에 배정되면서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컴퓨터가 추첨하는 것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데 운에만 맡기는 현재 시스템 개선이 시급합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목포의 한 공립여중입니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지 않은 원도심과 신도심의 중간 지점으로 최근 2년간 신입생 지원에서 임의 배정이 가장 많았고 부족한 정원 대부분을 오감 지역 4개 초등학교 학생들로 배정받았습니다. 학부모들은 단일 학군제를 운영하는 목포 지역에서 특정 3개 중학교에 임의 배정이 몰리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합니다. 51명이면은 전교생의 반 이상이 지금 이걸 요구하지 않고 이거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학부모들은 교육지원청을 항의 방문하고 컴퓨터 추첨으로 원거리 중학교에 배정되는 것이 어쩔 수 없다면 안전한 통학 대책이라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목포 여중이 오감지구까지 통학버스인 에듀버스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이렇게 좀 압축해가지고 30개나 되는 거를 등하교 시간이면 한 1시간 정도잖아요. 그렇게만 해주실 수 있는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고 온 거예요. 목포교육지원청은 문제가 된 중학교에 지망별 배정 인원을 공개하고 현재 방식에서 지망 인원이 크게 감소하면서 임의 배정 인원이 그만큼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학버스 운영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이나 또 시의회 의장이 뵙고 다시 한번 논의드리고 하여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포 지역 중학교 배정 방식의 개선 논의가 시작된 것은 지난 2014년부터입니다. 신도시 인구 증가에 따른 학교 증설과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 원도심 교육 활성화 등이 논의의 핵심이지만 10년째 진전이 없습니다. 복불복이 된 목포 지역 중학교 배정 문제, 컴퓨터를 앞세운 행정 편의보다는 수요자 중심의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김보미 강진군 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 상정이 철회됐습니다.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했던 강진군 의원 6명은 입장문을 내고 본뜻이 전도돼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철회한다며 군민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걱정을 끼쳐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민주당 전남도당 청년위원회는 이번 불신임 결의안 상정은 패거리 정치와 권력 남용으로 점철된 후진적 정치 행태이자 청년 정치인 죽이기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변덕스러운 겨울 날씨에 장흥의 특산물인 표고버섯 냉해 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장흥군이 농가 피해를 접수한 결과 지금까지 120개 농가 185만 4천 그루의 피해가 신고됐는데 장흥 전체 재배 규모를 고려하면 절반 이상이 냉해 피해를 봤습니다. 장흥군은 피해 농가에 재해대책 경영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남도와 산림청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목포시가 목포역과 유달산 주변 유원지 건설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용역에 들어갑니다. 사업비만 1조 원대를 넘어서는 대형 사업이라는 점에서 용역 결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목포 원도심에 자리 잡은 목포 역사 부지입니다. 부지 면적만 50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를 정도로 목포에서는 보기 드문 넓은 부지가 도심 한복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목포 시내를 동서로 가로막으면서 도심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올해 목포역 대개조 사업이 시작되는 가운데 목포시가 목포역 역세권 개발 사업에 나섭니다. 목포시는 올해 본해산에 용역비 5억 원을 반영해 목포 역세권 개발 기본 계획과 타당성 조사를 시작합니다.
사업비만 1조 100억 원 규모로 오는 2030년까지 컨벤션 시설과 주차타워, 공공 청년주택 등을 유치하고 분리됐던 목포 원도심의 동서축을 연결할 계획입니다. 오랫동안 방치됐던 유달산 서면 유원지 개발도 올해 본격적인 용역에 들어갑니다. 어민동산 아래 20만여 제곱미터의 휴양시설과 유의시설, 운동시설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사업비만 2,500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올해 실시설계 용역비 3억 8천만 원을 확보해 밑그림을 그리고 내년부터 재원 확보 등 행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 두 가지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정상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되면 목포의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은 대변혁을 이루리라고 기대됩니다. 목포 역세권과 유원지 개발 사업은 민간 자본 유치와 국비 확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대형 개발 사업이 전무한 목포시에 큰 밑그림을 그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주 시립역사민속박물관이 유물과 역사 자료 등 소장품을 구매할 때 검증 과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사들인 유물만 3천여 점인데요. 박물관 측은 뒤늦게 조치에 나섰습니다. 김영찬 기자입니다. 지난 1987년 문을 연 광주 시립역사민속박물관. 박물관에는 각종 근현대사 자료 사료와 유물 등 소장품 17,000여 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장품 구입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4년 전국의 모든 박물관에 지침을 내렸습니다. 유물 수집 과정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다며 전국의 모든 국공립박물관은 구매할 소장품을 미리 공개하라는 겁니다. 시민과 지자체, 유관기관 등의 사전 공개해 도난품인지 유조품인지를 따져 구입 과정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유물 취득 관리에 대한 표준 규정 마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조치사항으로 이렇게 권고한 사항이 있어요. 그러나 광주 역사민속박물관은 공고사항을 무시한 채 소장품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상적으로 유물을 구입할 때 모두 7단계의 과정을 지킵니다. 이 중에서 권익위가 공고한 사전공개, 즉 시민공개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10년 가까이 소장품 3,300여 점을 8억 6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유물 취득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나 절차의 객관적인 투명성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안 됐다고 볼 수 있죠. 문제는 확인이나 검증 절차가 부족해 공립박물관이 불법 유물의 유통 경로로 이용될 위험성도 있다는 겁니다. 도난 문화재인지 그다음에 이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유물이 소위 말해서 위작이 들어왔는지 구입을 했는지. 실제로 지난 2018년에 한평군이 박물관을 건립하려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조품 33점을 구입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광주 시립역사민속박물관은 그동안의 구매 절차가 법 위반은 아니라면서도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며 지난해부터는 소장품 목록을 구매 전에 미리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국회의원은 오늘 목포시 의회 시민의 방에서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목포대 의대 유치와 목포역 대개조 예산 확보, 전남형 트램 건설 추진 등 목포 발전에 힘썼다며 이를 완성하기 위해 재선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목포 신안 통합을 위한 예비 후보 공동 선언을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부터 오는 20일까지 4월 총선 출마 후보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대상은 전략 지역구로 선정된 17곳을 제외한 전국 236개 지역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공모가 마감되면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현장 실사를,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면접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양 백운산 자락에서는 벌써부터 고로쇠 수액 채취가 시작됐습니다. 봄의 선물이라 불리는 고로쇠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2, 3월에 주로 수확되는데 이상 기온 탓에 채취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해발 800m 광양 백운산 자락의 고로쇠 마을입니다. 가파른 산비탈에 고로쇠나무 군락지가 형성돼 있습니다.
백운산 일대 1680헥타르에 흩어져 있는 고로쇠 나무에서 올해 첫 수액 채취가 시작됐습니다. 나무에 작은 구멍을 뚫어 관을 꽂자 이렇게 맑고 투명한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뼈에 좋다고 해서 골리수라 불렸던 고로쇠 수액입니다. 영하의 추운 밤 물을 빨아들인 나무가 따뜻해진 낮에 다시 달짝지근한 물을 뿜어내는 원리입니다. 이상기온으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출하 시기는 2월에서 1월 중순까지 앞당겨졌습니다. 저녁에 영하 한 4도 정도 내려가고 낮 기온 8도에서 10도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런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광양 고로쇠 수액은 전국 최초로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됐습니다. 해마다 90만 리터가 생산돼 전국 생산량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연간 4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농한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500ml 단위로 작은 용기에 포장이 돼서 또 전국의 택배로 주문을 받아서 공급할 수 있으니까 봄을 가장 빨리 알린다는 고로쇠 수액 채취는 겨울을 지나 오는 3월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담비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함께해 주신 분들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남도 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가 전남을 오래 머무르고 다시 찾는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전략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철 위원장 등 전남도 의원들은 체코 관광청 산하기관인 프라하 PIS를 방문해 관광객 숙박 일수를 늘리고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관광지 정보에 대한 다양한 안내와 관광 종사자 교육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전남도 의원들은 최근 프랑스와 체코 등 유럽 관광 선진지 4개국을 방문해 지역별 관광 정책과 지역 소득 창출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12월 영암군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액은 7억 700만 원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12월 모금액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암군이 지난 한 해 동안 모금한 기금은 12억 3,6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57%가 12월 한 달 동안 모금됐는데 영암군은 새 공제를 받기 위한 연말 기부가 늘 것으로 예상해 가치 기부를 홍보하고 답례품 체계를 변경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목포대학교가 개교 이래 최대 규모인 44명의 교수를 신규 채용하고 순차적으로 임용합니다. 목포대는 1학기에 1차 전임 교원 공개 채용에 최종 합격한 24명의 신임 교수를 지난 10일자로 임명하고 신임 교수 연수를 시작했습니다. 목포대는 또 19개 초빙 분야에서 2, 3차 교수 공개 채용을 진행해 최종 20명을 오는 3월 1일자로 신규 임용할 예정입니다. 오는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5일간 여수 세계 박람회장 일원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의 공식 엠블럼이 공개됐습니다. 엠블럼은 글로컬 교육과 대전환을 지역에서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아 알파벳 G를 이미지화하고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선언하는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의 정체성을 시각화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태극기에서 착안한 파랑과 빨강을 사용해 미래교육의 시발점이 대한민국임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엠블럼을 박람회 개최 전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